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2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137페이지, 교과서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같이 책을 읽고 분석을 해봅시다. 137페이지 보면 5-2 5단원이 뭐예요? 시장 경제와 금융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의 특징과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책 분석을 통해서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37페이지 보면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 역할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 경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경쟁,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특징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 기업,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장 경제의 한계. 시장 경제는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가? 시장 경제 체제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137페이지 생활 속 이야기.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가 그림처럼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원이죠. 그래서 이 공원은 뉴욕의 허파라고 불리면서 산책로, 호수, 연못, 분수, 아이스링크, 동물원, 굉장히 편안한 휴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센트럴 파크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센트럴 파크 관리위원회가 모금한 기부금 등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문제 하나가 주어지고 있는데, 문제를 같이 봅시다. 센트럴 파크와 같은 시민공원을 일반 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경제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경제의 기본 개념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공공재가 있습니다. 공공재는 한마디로 그 국방, 치안 그런 서비스,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원 같은 것이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시설물들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 공원 같은 그런 공공재는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 보세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 답안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듯이 공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공원은 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으로 이용하고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윤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펼쳐보세요. 138페이지 보면 시장 경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장 경제 한계.
시장 경제의 한계. 시장 경제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 시장 경제 한계는 독과점 문제. 첫 번째, 독과점 문제. 두 번째, 공공재. 좀 전에 설명했죠. 공공재가 뭔가. 공공재는 여러분 책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국방, 치안 서비스,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가로등, 공원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공공재라 합니다. 시장 경제의 한계는 첫째, 독과점 문제, 두 번째, 공공재, 부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면 외부 효과의 발생,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게 세 번째 시장 경제의 한계. 그 다음에 경제적 불평등 문제.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죠. 조금 이따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1학년 공통사회에서는 시장 경제 한계를 4가지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교과서 138페이지. 교과서 138페이지 시장 경제 한계. 첫 번째 독과점 문제예요. 독과점 문제.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를 독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독점의 낱말 뜻 먼저 알아두시고, 독점. 두 번째, 과점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과점. 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이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과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점과 과점을 합쳐서 독과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독점 첫 번째 줄 보면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임의로 결정한다. 가격을 독점 가격이라 하죠. 가격을 굉장히 많이 높이겠죠. 그래서 독점 가격이 형성돼서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자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과점이라 하는데, 과점의 경우에도 공급자끼리 담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가격을 담합 가격이라 합니다. 담합하여 소수의 공급자가 담합하여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죠. 생산량을 낮춤으로써 가격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가격 자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그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독과점 문제가 첫 번째 시장 경제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죠. 공공재는 가로등과 공원,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와 같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얘기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공공재의 공급 부족 현상이 두 번째 시장 경제의 한계가 됩니다. 공공재가 그러면 왜 부족한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재화 서비스는 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세금을 낸 사람도 공공재를 그대로 이용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공공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둘 경우에는 아무도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않겠죠. 공공재를 팔아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는 생산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재 공급 부족 현상이 두 번째 시장 경제의 한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 138페이지 살펴보면 외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외부 효과는 시장 경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외부 효과의 낱말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굉장히 이렇게 한 세 줄 정도 어려운 것처럼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보세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주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치르거나 받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그림 보세요. 외부 효과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폐수와 같은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는 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기업은 직접적인 생산 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폐수라든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 비용을 기업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외부 효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 외부 효과는 조금 이따 생각을 키우는 활동에서 문제를 풀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138페이지 본문에서는 일단 여러분은 외부 효과라는 그런 개념을 교과서식으로 일단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할 때 그 교과서의 교과서 문장이 그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문장을 많이 읽고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해주는 것이고요. 시장 경제에서는 외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혜택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했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폐수 발생에 대한 비용,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어서 결국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겁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문장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경제 주체가 기업이면 기업, 개인, 가게면 가게에서 경제 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거나, 이거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 합니다. 이익을 주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외부 효과는 시장 경제의 한계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경제의 네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된다는 거죠. 경제적 불평등은 왜 생깁니까? 시장 경제 체제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는데 사람마다 능력이나 어떤 사회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결국에 와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일수록 이 경제적 불평등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 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돼서 사회 불안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의 원활한 순환도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줄이는가가 정부의 또 고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음 138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이 있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활동 문제, 외부 효과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다시 다 함께 분석을 해봅시다. 138페이지 생각을 키우는 활동, 외부 효과와 경제적 불평등. 다음 자료를 통해 시장 경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시장 경제의 한계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 모색. 먼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자료 1,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가를 보세요. 가.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데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장을 허물어 정원을 가꾸는 집은 그리 많지 않다. 정원, 공원 다 공공재죠. 오른쪽에 말풍선 보세요. 꽃길을 가꾸어도 아무런 대가가 없어. 그래서 공공재는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꽃길을 가꾸어서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라 했습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나를 보세요. 어떤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배출하였다. 공장 주변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말풍선 보세요. 매연을 내보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매연, 아까는 기업의 폐수, 환경 오염을 일으키면서도 기업에서는 대기 오염, 환경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런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외부 효과를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자, 요 1번 문제, 외부 효과 관련 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료 1에 가, 나는 보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기, 기억 보세요. 남에게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남에게 이익을 준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너무 쉽죠. 남에게 이익을 주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죠. 기억.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비용을 치르지 않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기업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겁니다. 과다 생산.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효과니까 뭐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죠.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이건 니은에 해당되는 거죠. 1번 문제 푸는 겁니다. 여러분은 1번 문제 예시 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예시 답안 참고해서 여러분이 책에다가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정리된 거 참고해서 여러분은 교과서 138페이지에 해당 문제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보세요. 자료 2번 경제적 불평등을 요 그래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먼저 이 그래프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10% 소득, 하위 10% 소득은 요 꺾은 선 아래에 있는 이 하늘색, 녹색처럼 보이는 이 하늘색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2005년 좀 지나서 2007년 정도에 12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상위 10% 소득은 검은색처럼 여러분이 보이는 요 보라색 꺾은색 그래프입니다. 상위 10% 소득은 154가 최고 정점이죠. 154 하위 10% 소득 122 상위 10% 소득 154 여기서 여러분 그 다음에 1985년 X좌표죠. X좌표는 1985년에서 2010년까지 쓰여져 있는데 1985년을 기준으로 해서 1985년 100을 기준으로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한눈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위 10% 소득 이 아래쪽 하늘색 꺾은선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상위 10% 하위 10%가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위 요 꺾은색 그래프 하위 10% 절대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보세요. 자료 1, 자료 2는 모두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시답안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에다 정리해 놓으세요. 자료 1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가꾸는 집주인에게 장려금, 즉 긍정적 외부 효과는 남에게 이익을 주니까 어떻게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주면서 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일어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세, 벌금 이런 것을 부과하면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게 대책입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료 2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료 2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소득층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누진세 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 저소득층을 지원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런 방법을 실천해야 되겠죠. 지금 예시 답안에 제시된 그런 내용 말고도 다른 대책이 있는가 여러분이 더 많은 대책들을 생각해서 책에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는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의 역할에서 시장 경제를 위해 필요한 시장 참여자 역할에서 시장 참여자의 역할, 이게 경제 주체죠. 경제 주체는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있는데, 가게를 둘로 나누어서 노동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역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활동 문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